생활 속 마음 언어 메타인지에 담긴 비밀 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 제1고등학교 3년간 교내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전국고사 10회를 전국 1등 했답니다. 대단하네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전국 1등. 요즘 같으면 수능이죠.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1등 합격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지금 아마 제주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는 분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YTN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가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히 한다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이거는 기자가 써준 거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이제 학생이다 보니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령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기법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제목과 관련된 메타인지입니다. 이분은 메타인지가 발달된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측정한다. 이 얘기는 결국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판단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고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여전히 좀 모호하죠. 메타인지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게 노란색 부분이 상위라는 영어로 메타라는 의미를 이제 철자를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사실 인지 발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메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앞에서 제가 기초 강좌에서는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균형 있게 이제 인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외부 인식 능력이고 내면 인식 능력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바꿨습니다. 외부 인지, 내면 인지라고 단순하게. 자, 그 당시에 이제 내면 인지에 대한 의미는 기억 능력이나 언어 능력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 슬프다, 기쁘다 정도의 표면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내면 인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타 인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내면 인지에서 좀 더 깊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초 강좌에서 내면 세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내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마음과 기억과 언어. 자, 그런데 그러면 내면 인지를 앞에서 설명하면서 언어 능력이나 기억 능력도 일종의 내면 인지에 속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아는 것도 내면 인지에 속한다. 그런데 메타 인지는 이거보다 그러면 무엇이 더 첨가된 게 메타 인지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이 마음이란 주체, 즉 이 주체에 대해서 자신이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메타 인지예요. 그런데 물론 그 마음의 작용의 대상이 여러 영역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타인지는 아마 대부분 학습 능력에 관련된 것 같아요. 시중에서 얘기하거나 서구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마음을 객관화해서 즉 마음이 주체인데 그 주체를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자, 메타인지를 처음 세상에다 내놓은 사람이 바로 존 플라벨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 메타인지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메타인지는 한 인간 고유의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의만으로 메타인지가 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메타인지는 인지 과정과 인지라는 것은 사실은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또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지식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메타인지는 인지 발달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간 결과가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내가 A를 학습할 때 B를 학습할 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거 자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 어려움을 느낀다 그랬는데 이 어려움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A를 학습할 때보다 B를 학습할 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 그랬으니까 A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더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죠? 기억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마음이 B를 학습할 때 느꼈던 마음의 어려움과 지금 A를 학습할 때 느끼는 마음을 기억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더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아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내면 세계에 대해서 기억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음과 기억과 언어를 잘 세밀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메타인지 자체가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볼까요? C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오른다면 C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자, C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판단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떠오른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결국 그 주체는 마음이죠. 마음이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찜찜함을 느끼는 자신이 사실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자신의 판단을 번복하는 거죠. 결국 자신의 내면의 마음이 찜찜하게 느끼는 것을 자신이 자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되돌리는 거죠. 결국 자신을 하나의 대상화해서 또 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메타인지는 그런 거죠. 바로 그때 나는 메타인지에 맞닥뜨리는 거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는. 존 플라벨 교수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또 다른 정의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이다. 이렇게 네이버 국어사전이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대상화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화하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한다. 자신이 아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안다고 판단한 거죠. 자신이 모르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는 게 정말 맞아? 모르는 게 맞아? 또는 모른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르는 거야? 라고 대상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국 메타인지는 주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찾아낸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자신이 관찰하고 인지해서 아는 거죠. 결국 그래서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한다.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안다. 자신의 학습 과정을 하나의 대상화해서 그 학습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스스로가 보는 거죠. 이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지능과 관련된 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지능은 인지 능력입니다. 근데 그 인지 능력이 좀 더 발달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단순 암기형이에요. 언어적 기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해 바탕 암기형. 반드시 비언어적 기억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려면 비언어적 기억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한국 교육의 그 병폐인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억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순 암기는. 자, 메타인지는 이 후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해 바탕으로 한 암기, 기억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메타인지 자체도 발달할 수가 없어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못하는 아이들은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이게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태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한 거죠. 네. 알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하거나 없다. 예, 이 부분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식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수학도 수학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인 언어 능력은 떨어지면은 문해력이 떨어지고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책이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 다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특징은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 자, 이게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 이 이해는 비언어적 기억을 바탕으로 언어적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 기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언어적인 기억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기억이 충분한지를 체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기호 자체가 워낙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즉 비언어적 기억을 많이 담고 있어야만이 수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자기가 수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기억을 잘한다라는 것은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 모두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언어적 기억을 잘 하려면 비언어적 기억이 발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단순 암기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그 이해는 다시 비언어적 기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비언어적 기억에 대한 부분은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두 학생들을 비교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태도가 공부에 대한 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어려운 쪽으로 점차 확장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결국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는 거죠. 봐도 모르니까.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판단 능력입니다. 아까 얘기한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능력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태도와 판단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이 편은 메타인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메타인지는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선택이나 판단 능력을. 자, 언어 능력도 자신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인지 능력도. 그래서 메타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자각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자각 능력이라는 게.
앞에서 이미 메타인지는 주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라고. 예,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판단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치 능력, 가치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달되어야만이 메타인지 자체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가치 능력이 발달을 해야만이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바라볼 때 그 가치 능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자신을 다시 한번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라는 사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메타인지의 대상과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공부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타인지가 이 내면인지의 하나고 내면 세계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그림에서. 자, 한번 볼까요? 메타인지의 대상과 영역은 실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도덕 윤리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요거는 존재죠. 도덕 윤리성은. 그리고 지식과 기술은 도구입니다. 자, 공부는 이쪽이죠. 앞에 나왔던 분은 이 공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판단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도덕 윤리성까지 뛰어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우냐 하면 사실은 이쪽이 더 어려워요. 메타인지의 대상과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이 더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도덕 윤리성이 발달을 했는데 공부를 잘 못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분은 이쪽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아니면 가짜 도덕 윤리성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메타인지의 대상과 영역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지금 갑자기 메타인지 설명하는데 또 나오느냐? 메타인지는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환경, 자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에도 작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 세계의 대상을 내가 판단 선택할 때 그 판단 선택하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고 바라보고 객관화시켜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과 기억과 언어에 대해서도 자기가 곱씹어 보지만요. 이해 가십니까? 사실 메타인지가 발달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자, 메타인지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게 서구에서 명상, 성찰, 책 읽기, 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주는지를 설명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는 도서관에서 토론을 한답니다. 왁작지껄 하대요. 자, 토론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능력, 나의 선택에 대해서 타인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얘기해 줄 때 제가 경청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책 읽기도 내가 바라보지 못한 관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책 읽기가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되려면 좋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찰, 이건 당연히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존재성에 대한, 도덕 윤리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성찰이 메타인지 능력으로 이어지려면 사실은 성찰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질책하고 공격하는 성찰은 메타인지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자, 명상이 메타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반드시 내면 관찰을 통해서 내면 인식 능력을 기르는 명상만이 메타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수많은 명상이 대부분이 내면 인식 능력을 기르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지는. 자, 메타인지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와 판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즉 관계를 맺을 때 대하는 반응인데 이 태도를 내가 볼 때만이 메타인지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것이 다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모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작용할 때 메타는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메타 인지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그림은 이 내면 세계에 대해서 결국은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언어와 기억을. 그리고 이 마음과 언어와 기억을 세밀하게 분해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언어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 같이 발달을 해줘야 메타인지 능력이 반드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마음 언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내면의 마음과 언어와 기억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관찰해서 직접 관계와 작용을 다 이해할 때만이 마음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 언어 기초 강좌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 거죠. 요 나머지가 지금 오늘 얘기한 메타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 언어 기초 강좌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죠. 자, 내면 인식 능력이죠. 예, 이게 없이는 이게 안 보입니다. 마음 언어에 대한 이 요소가. 그리고 이 돌봄이라는 것이 결국 태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음 성장하고 기억 발달하면, 즉 내면이 성장하면 메타인지는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고요. 자,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궁금하신 부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